우리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에게 어떤 음식을 급여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사료를 급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화식이나 자연식을 직접 만들어서 급여하고 계신가요? 강아지들이 늑대 후회래요. 그래서 생식을 혹시 급여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럼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우리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일까요?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포비버키는요, 간식집 아들내미들이죠. 다행인 것은 저희 아이들은 간식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사료도 먹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생고기를 훔쳐 먹기도 해요. 골고루 먹고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행복하게 18살, 20살까지 함께 있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김수정입니다. 강아지 생식, 사료, 화식 중에 어떤 것을 급여하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사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함께 있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작년에 저희가 박람회를 참가를 했었어요. 박람회에서 강아지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보호자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어요. 간식을 주는 게 좋을까요? 사료를 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본인은 얘기를 하시기를 강아지를 데려오는 순간부터 한 번도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료밖에 주지 않았노라고. 그래서 건강하려면 사료를 줘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아이가 건강히 오래오래, 그리고 펫푸드를 자꾸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당연히 사료를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간식, 자연식을 먹이면요,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양이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으니 사료를 먹여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생각해보는 거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매일매일 예전에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에너지바를 주는 거예요. 그냥 연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에너지바를 먹으라고 하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 보호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맨날 사료만 먹으면 강아지가 행복할까요? 물론 건강하겠죠. 하지만 삶의 낚시 있을까요? 라고요. 반려동물에게 급여하는 음식의 형태는요, 보호자의 선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자 주의입니다. 제가 먹는 식품의 식재료, 이런 것들의 식품 성분 따위는 저는 확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급여하는 그런, 혹은 강아지 화식의 식재료를 사용을 할 때는요, 성분 정말 많이 따져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한 끼는 자연식을 주고 한 끼는 사료를 주면 그래도 영양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은 뭐가 책임져요? 간식이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균형적인 영양 상태는 사료가 책임져 준다면 이게 좀 더 아이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급여하는 먹거리는요, 우리 반려인들의 철학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하는 고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나의 최선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반려인들이라면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에서는요, 반려동물에게 먹거리를 급여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급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반려동물 먹거리를 메뉴로 개발할 때 어떻게 만드냐면 좀 유아식처럼 만들어요. 유아가 먹을 수 있는 이유식 같은 레시피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을 하지 않고 야채나 뭐 닭가슴살, 고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본연의 재료의 맛을 살리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되면 비만하지 않고 살도 찌지 않고 건강하게 먹는 다이어트식인데, 그럼 우리만 먹을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 반려동물한테 급여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개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잘 익혀야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은 안 익히면 안 익힐수록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생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늑대가 사냥을 해서 잡은 동물들을 털을 다 뽑고 얘를 잘게 잘라서 익혀서 먹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도 털 다 붙이고 자르지 않고 통으로 통먹이를 급여하는 게, 이렇게 급여하는 생식이 좋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육류를 안 익히면 수분 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식을 급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생식은 주의하실 게 있죠. 저희 강아지들도 생고기 정말 잘 먹어요. 제가 간혹 수업 준비를 하거나 제품 준비를 하려고 건조기에서 생고기를 이렇게 널어놔요. 그럼 우리 버키가 한번 와가지고 싹 훑어가지고 훔쳐먹기도 해요. 하지만 생식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생충, 그다음에 세균 등에 인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질병에 노출 확률이 높다는 거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동물이 같이 함께 산다고 하면 이거는 또 사람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노약자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생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균에 대한 노출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치명적일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식을 급여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생식을 주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안전하게 지켜서 급여를 해야겠습니다. 자, 자연식 생식을 하면요, 영양이 불균형해질 수도 있어요. 생식 화식은요, 무기질이나 비타민은 반드시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왜?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균형 있게 먹어야 되거든요. B1, B2, B12 등등등 이거를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요. 특히 칼슘과 E는 1:1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육류 위주의 식단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과 E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든지 구루병이 생긴다든지 심각한 골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강아지 애들한테는 자연식을 급여하기보다는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사료는요, 건강한 사료를 먹으면 우리 보호자들이 사실은 영양학적인 불균형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괜찮아요. 왜? 비타민과 무기질이 사료에 골고루 들어있어서 부족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연식, 생식을 주실 때는 특식처럼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끼는 자연식을 먹었으면 반드시 한 끼는 사료를 급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식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친구들한테 급여를 해주시면 좋고, 혹시 아픈 강아지나 아픈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급여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사료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료의 장점은 뭘까요? 어디서나 먹을 수가 있겠죠. 보관이 용이합니다. 영양이 균형 있을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우리 아이가 식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할 때 그런 유발 항원 식재료들을 빼기가 어렵죠. 그리고 맛없을 수 있어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료에 대한 부분들. 자, 생식은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조리되지 않아서 영양소가 유지되어서 이용률과 흡수율이 좋아지지만 단점은 균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위험할 수 있다.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인수공통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자연식의 장점, 화식의 장점은요,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수 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반려동물이 편식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게 먹거리를 급여할 때 사료, 생식, 화식 어떤 것을 급여할까는 보호자의 선택입니다. 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케어할 때 그럼 어떠한 것이 더 좋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식 화식을 줄 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뭘까? 어떻게 주면 더 소화가 잘 될까? 영양이 균형 잡혀 있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삶의 질을 좀 더 높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사료와 함께 혼용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좀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는 채널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강아지가 한식, 고양이가 한식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손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하이패스쿨 한국건강한 반려동물 협회에서 운영하는 펫푸드 자격증을 공부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개고양이 영양학과 펫푸드를 만드는 건조간식, 자연식, 베이커리 레시피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펫베이커리 전문가, 반려동물 자연식 전문가,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먼저 펫푸드 민간 자격을 강의를 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균형 있게 어떻게 급여할까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한 3, 4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를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은데 근데 또 사실은 직접 하기는 귀찮고 안전한 펫푸드를 급여하고 싶으시다면 또 네이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티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메뉴 개발을 하고 성분 검사를 하고 등록한 안전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교류하는 채널, 그리고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채널로 만들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